한놈만 팬다의 마음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7일이고요.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마다 셀트리온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한 저번 주, 이번 주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한 평균 한 15조 정도. 그 정도 라인은 날아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3분의 1 정도 좀 안 되게. 한 4분의 1 정도는 날라갔죠. 슝 날라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빠졌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셀트리온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봐볼게요. 셀트리온 차트 보시면은 엄청나게 빠졌죠. 네, 지금 오늘도 별로 안 올랐어요. 오늘 그 코스닥이 거의 3% 가까이 올랐거든요. 어제 3% 빠졌고 3% 올랐는데 안 올랐어요. 빠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얘가 앞으로의 전망성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제가 25만원 라인, 그 라인들 깨지면은 뭐 쭉쭉쭉 열심히 모아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모으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 줍줍을 넘어서 더 크게 이건 좀 약간 배팅으로 들어가도 될 자리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가격적인 자리입니다. 자, 우선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뉴스를 좀 봐보면요. 이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고위험군의 환자한테는 레키노라주를 좀 치료를 하고 있었죠. 그거를 경증 환자, 중증 환자가 아닌, 중증은 중환자실이라고 하죠. 그거 말고 경증 환자, 좀 아픈 것 같은데 이런 사람, 그 경증 환자까지 이 레키노라주를 이게 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12명이 지금 투표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데 6명이 반대표를 했고 4명 찬성했고 1명 기권했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6표의 반대표를 받고 찬성표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실패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약간 애매한 게 이제 어쨌든 이 레키노라는 기본적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의사의 지도 편달 아래 한 60분에서 90분 정도의 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경증까지 그렇게 입원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좀 약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 뭐 이런 사람이 아주 중증 환자로 코로나 환자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다. 하지만 중증 환자들은 굉장히 또 크게, 더 아파지거나 더 막 기저질환까지 가는 완전 막 폐질환까지 가는 완전 더 심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레키노라주는 자, 효과가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찬성. 효과가 뭐 안 좋아서 자, 효과가 경증 환자의 약이 중증 환자의 약까지 쓰는 게 더 어렵지 사실. 여기에서 쓰는 걸 여기에 쓰는 거는 어렵지 않지. 상대적으로 쉽죠.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만큼 효과가 너무 좋은데 이게 효과가 좋은데 이걸 그냥 이거 자전거로 갈 수 있는데 꼭 굳이 스포츠카 끌고 가야 되냐 이런 거죠. 그냥 이런 그 경증 환자들은 그냥 먹는 약이라든지 좀 단순화되어 있는 걸로 좀 가고 경증 환자까지 레키노라주까지 탈 게 아깝다. 뭐 시간 의료진이 없다.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돼가지고 굉장히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그 비효율적이다라는 걸로 이제 반대표가 나왔다고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경증 환자로 늘려야지 그 중증 환자보다는 경증 환자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많이 팔려면 경증 환자까지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레키노라주의 효능은 확실히 이 약발은 최고라고 약발 너무 잘 받는다라고 우선은 확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셀트리온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있냐? 흡입제, 천식제 하는 거 있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셀트리온도 레키노라주를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내용들 봐보면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흡입형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 특허 및 기술을 보유한 미국 소재 바이오 기업 인할론 바이오 파마와 협회 현재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제까지 같이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어찌됐든 요런 부분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임상 1상이 끝나면. 자, 그러면 이게 뭐 효과가 안 나올까요? 아니죠. 이게 얼마나 빠르게 몸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체크일 뿐인 건데 어쨌든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임상 자체가 실패할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임상 자체가 약이 있는데 그거를 흡입하는 것들이 주사로 꽂나 코로 꽂나 이거인데 어찌됐든 중증인 사람들은 주사를 꽂아야 되겠지만 경증인 사람들은 코로 꽂아도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어떻게 보면 먹는 것보다는 코로 꽂는 게 좀 더 불편할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코로나 걸렸는데 빨리 치료되는 게 맞죠. 이 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가 흡입형이고 지금 임상 1상 가고 있어요. 요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품은 100% 경증 환자 치료로 만든 거기 때문에 경증 환자에 대해서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 약제는 바로
순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게 경증 환자까지 나오는 거는 확산이 될 거다. 시간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왜 지금 현재 이거 쭉 한번 내용을 봐보면 왜 이렇게 시총이 증발했나, 왜 이렇게 빠졌냐. 물론 시장은 빠졌죠. 시장이 빠졌지만 좀 셀트리온은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냐. 자, 지금 현재 셀트리온 3분기 실적의 기대치에 못 미칠 거다. 네, 증권가에 따르면 셀트리온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 28%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뭐 안 좋죠. 네, 그리고 셀트리온 3분기 영업 기대치를 뭐 23%, 20% 좀 내려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 이유가 이제 램시마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고마진, 돈 많이 남겨먹는 고마진 램시마 SC의 및 레키노라의 부진과 저마진, 이거 뭐 디아크로스트죠. 저마진 진단키트 계약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나,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입니다. 고마진 램시마 SC가 지금 예상보다 매출이 좀 별로 둔화되고 있다. 이것들이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 램시마 SC 2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한 660억 원, 셀트리온 공급 물량 한 5,300억 원에 못 미쳐.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영업이 좀 그게 완전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에 그냥 그대로 직격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봐서요. 그거보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램시마 SC의 매출이 예상보다 둔화됐다. 이거는 뭐 영업적인 부분이니까 뭐 앞으로 무조건 좋아질 거다 보기 힘든데 그걸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디아크러스트를 이제 미국 국방부 조달청에 이제 납품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안에서 유통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빠르게 딱딱딱딱딱딱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의 신뢰를 이미 받았습니다. 현재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디아크로스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단키트를 막 미국 조달청에 막 7천조 막 이렇게, 아니 7천억 뭐 이렇게 뭐 수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영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재료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내년 쭉쭉쭉쭉 크게 이제 나온 시뮬러들, 이제 끝나는 것들 복제학도 막 나올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셀트리온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또 영업적인 네트워크 라인이에요. 영업적인 네트워크 라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세팅들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위험 군인에서 쓰이는 이 효과가 좋은 이 레키노라가 경증 환자까지 확대가 안 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의료진의 부족화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미리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흡입형을 들어가서 임상을 이미 호주에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미 준비가 되는데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약품 같은 것들이 사실 이게 정말 내가 먹어서 효과가 좋아도 이거를 제네릭하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뭐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도 백신이 나온 데까지 이 mRNA 관련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굉장히 큰 공포감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밀어줬기 때문에 나온 거지. 사실 이게 이 정도의 게 아니었다면은 한 5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하나를 나오는데 그래도 빨리 걸리는 거는 그래도 복제약이겠죠. 네, 특허가 끝난 만료로 그거를 그것도 복제약 같은 것도 다 임상을 한다 그랬어요. 1상하고 2상 건너뛰고 3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약을 팔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포인트가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빨리 이제 받아서 빨리 조달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영업을 굉장히 좀 약간 중시해야 됩니다. 근데 영업력이 셀트리온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진 회장 자체가 영업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약 굉장히 또 영업 잘하기로 유명하죠. 이번에 램시마 SC의 매출이 둔화된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매를 맞았어요. 뭐 저도 주주 입장에서 매를 맞았죠. 시장도 많이 빠졌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램시마 부분들은 이걸로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레키노라주가 경증 환자까지 못 갔다, 뭐 임상 지금 들어가는 거 유럽 승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호재성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경증 환자도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이제 승인들도 다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치료제 부분 플러스 경증 환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레키노라주, 지금 CP-P59가 레키노라고 CP-P63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칵테일로 넣어가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약들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뭔가
중증 환자 플러스 경증 환자 약까지 승인 같이 쭉쭉쭉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어차피 그건 미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렌시마 SC나 이런 것들도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라인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디아크러스를 뚫은 것 느낌으로 이제 뭐 그 느낌 자체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뚫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오는 이제 제네럴 약들 특화 나누는 것들도 바로 이제 임상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순차적으로 일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자체는 크게 문제는 지금 렌시마 SC 요거 제가 장난컨대 이제 다음 분기 이제 4분기 내년 분기 때는 확실히 매출이 올라올 겁니다. 네, 즉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익 날 거다 이런 것들의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영업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특화된 또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네 개인적인 생각 아니냐? 아니 영업을 굉장히 잘하니까 미국 조달통도 뚫어가지고 디아크로스 그 진단키트죠. 진단키트도 그거 뚫은 거 아니냐? 그 최대 수주 거의 뭐 7,000원 가까이 되는 거를 그걸 뚫었으면 이게 시작이지. 미국 국방 조달청 그 뚫은 것 자체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가 있어요. 미국산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아무리 좋다 한들 미국산 우선주의가 있는데 미국산 진단키트는 기타 등등을 원래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뚫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강한 영업성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증받을 만한 어디서도 자랑할 만한 내 자식이 공부하고 있으면 이 자식이 하버드에 갔어요. 그럼 뭐 어디서 자랑해야 되겠죠. 야 우리 애기 아이고 공부 좀 고작 하는 줄 알았는데 하버드까지 갈 줄 몰랐네.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어디서 얘기할 만한 건덕지다 이거죠.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이 디아크로스 편은 사람들이 뭐야 하고 제가 한 몇백 명 안 봤더라고요. 한 1,000명 봤나? 다른 것들은 거의 10,000회 가까이 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 어쨌든 그게 내용들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했지만 10월 8일 기준으로 올라갈 거고 그 전부터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일 거라 하고 오늘 올랐죠. 자, 왜 그랬어요? 미국이 디폴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화당의 맥커넬이 어느 정도 이제 안 돼. 우리는 좀 약간 이렇게 부채를 연장하는 거에 대해 좀 반대할 거야 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쏙 들어가서 주머니에 손 넣고 미안해 우리도 도와줄게 이렇게 밝힐 거라고 했죠. 당근을 하나 얻기 위한 정치적인 공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당연히 오늘 어제 바로 쏙 들어갔죠. 야 그래도 공화당은 지지를 해줄 것이다. 민주당이 말아먹은 거 공화당이 그래도 밀어줘야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화당을 높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약간 멘트를 하는데 참 어찌됐든 정치를 할 때는 꼭 굳이 그렇게까지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해야 되나 좀 덜 주면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 자체는 지금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10월 8일 기준으로는 더 크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테이퍼링 디폴트 이거 하는 거 디폴트는 이제 빚이 현재 지금 2경 5천억이 지금 현재 미국이 있는데 이게 한도인데 지금 이미 3경 4천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올려주고 안 하면은 이거 뭐 미국은 이제 한도가 이미 넘어서가지고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해야 되는 공식적으로 사실 돈 찍어내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그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자, 미국도 모든 걸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찍어내도 돼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을 그렇게 디폴트까지 가고 시장에 영향을 이렇게 안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어쨌든 받았고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온 겁니다. 지금 과도하게 떨어진 기업들 뭔가 이 기업은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과도하게 떨어진 기업들은 지금 들어갈 굉장히 타이밍이에요. 10월 8일 기점으로 시장 다시 돌리면서 또 10월 말일 11월 이렇게 막 좀 어느 정도 우상향을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약간 좀 집중해가지고 뭔가 매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거는 좀 제가 또 다뤄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우선 그 테이퍼링 부분들도 고용자 비농 지금 10월 8일 날 비농 지표가 나옵니다. 비농 지표 자체가 뭐냐 미국의 척도예요. 고용자가 얼마나 지금 늘고 있나 비농업 그러니까 농업을 뺀 고용자가 얼마나 늘고 있나 이건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5% 정도 5.52 그런데 이거 자체가 좀 약간 더 올라가거나 하면은 상당히 미국은 무조건 단합해가지고 부양책 테이퍼링도 더 천천히 할 거예요. 하기 시작하더라도 투자국이 천천히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잡아 드릴 테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용률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표로 한 이틀 뒤에 내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장은 되려 더 부양책에 대한 기대심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돈 테이퍼링을 좀 약간 천천히 담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심에 좀 올라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주식들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냥 마냥 들고 있는 게 맞냐? 네, 마냥 들고 있는 게 맞죠. 네, 이거 뭐 손절하시고 뭐 또 다시 밑에다 잡고 그거 뭐 못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23만 원이라는 그 지지 라인을 다 깼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차트적으로 보면은 19만 8천 원, 19만 8천 원까지는 한번 찍을 수는 있다라고 어느 정도 전제를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 정도까지는 갖고 그러면은 얘가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또 여기가 깨지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요 라인이 깨졌으니까 또 요 라인이 마지노선, 요 라인으로는 마지노선 깨지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가 깨지면 더 사진 않는 거지.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셀트리온을 단타 치려고 들어가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셀트리온을 단타 치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뭐 지금 자르고 다시 다른 것들 뭐 단타 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밑에 단타 종목 좀 주세요 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단타 종목 많이 있죠. 쇼박스도 최근에 단타 쳤었고요. 그리고 뭐 제놀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단타로 들어가기 좋습니다. 그리고 콕폼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단타로 들어가기 좋아요. 네, 노바텍도 좋고요. 다 이런 것들 타이밍적으로 다 지금 현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언제나 또 들고 이런 거는 장기로 들어가기보다 들어가서 1, 20% 가면 바로 팔고 또 들어가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는 것도 저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제 오징어 게임 뭐 핫해가지고 거기에 관련주들 이게 이제 꼭 OTT뿐만 아니라 뭐 LG 헬로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진입을 하고 팔고 그리고 또 영화에 또 이제 진입하는 뭐 그런 컴퍼니 K 투자 이런 것들도 지금 또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자리고 이런 것들은 단타성으로 들어가기 좋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자리 잡아 드릴 거고요. 이 셀트리온만 놓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좀 길게 보고 모아간다. 이거 최저점을 잡고 최고점을 받고 사고 팔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 좀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 지금 라인업은 이제 21만 5천 원 이 라인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19만 5천 원, 그러니까 19만 8천 원 요 라인도 굉장히 좋다. 1차, 2차 요 지금 현재 라인이랑 요 다음 라인 요 두 가지 라인만 딱 보고 입 벌리고 있으면은 상당히 또 굉장히 좋은 가격에 셀트리온을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전망성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잡아드릴 거고 셀트리온도 지금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이거에 대한 실시간적인 질문들이나 또 단타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은 밑에 그 핸드폰 번호를 내가 해놨어요. 회사 번호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문자로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전화 말고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전화해봤자 못 받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은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대표였고요. 오늘 셀트리온 편이었습니다. 화이팅! 흡입제 빨리 나와라.